지난 42회에서 피부과에서 우연히 만난 한 회장 장모와 공주실은 짧은 대화를 가졌었다. 둘은 다시 한번 호텔 카페에서 만나게 된다. 장모는 공주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데 고급 호텔 카페.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다. 공주실 여사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카페 입구에서 우아한 차림의 박정수 여사가 들어선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카페 안을 훑는다. 공주실 여사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한다. 공주실 여사 역시 고개를 돌리다 박정수 여사와 눈이 마주친다. 지난번 짧은 만남이 스쳐 지나간다. 공주실 여사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친다. 박정수가 공주실 여사의 테이블로 다가와 차갑지만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뵀었지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때 피부과에서 잠시 뵀던 그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잠시 차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네. 그러시죠. 앉으세요. 박정수 여사가 공주실 여사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웨이터가 다가오자 박정수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에스프레소를 주문한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웨이터가 물러나자 박정수 여사는 공주실 여사를 똑바로 응시한다. 박정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실 저는 한동석 회장의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한 회장에게 듣자 하니 마광숙 씨와 한 회장이 만나고 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광숙 씨와 제 사위 한 회장의 관계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공주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광숙이와 동석 회장님은 서로 진심으로. 그녀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박정수는 공주실의 말을 잘랐다. 진심이요? 진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입에 담지 마십시오. 제 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신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공주실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반박했다. 여사님, 돌아가신 따님에 대한 슬픔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숙이도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는데 박정수는 비웃듯이 말했다. 행복이요? 제 딸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까? 공주실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었다. 여사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우리 광숙이가 동석 회장님께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박정수는 차갑게 웃었다. 자연스럽게요? 글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군요. 특히 공주실 여사님께서 제 사위의 호텔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공주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박정수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하다. 공주실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게 무슨 제가 한동석 회장님께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거나 건강을 챙겨드린 것은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분에 대한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도리요? 제 눈에는 그저 제 사위의 재산을 노리는 계산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공주실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 제가 이 카페에서 우연히 마광숙 씨의 옛 소개팅남이라는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광숙 씨와 공주실 여사님을 두고 모녀 사귀다니라고 하더군요. 공주실 여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박정수 여사를 노려본다. 박정수는 공주실의 반응을 즐기듯이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실 여사님께서 제 사위의 호텔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시는 것을 보니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더군요.
제 사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요? 제 눈에는 그저 제 사위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술도가 식구들을 다 떠맡아 책임지고 있다는데 더 믿을 수가 없네요. 공주실은 분노에 차서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 광숙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천박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박정수는 목소리를 낮추지만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다. 천박하다고요? 글쎄요. 제 딸은 동석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마광숙 씨는 어떻습니까? 제 사위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한 회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우리 광숙이가 동석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왜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제 딸 광숙이도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제 딸이 이제 겨우 행복을 찾으려 하는데 왜 여사님께서 그렇게 막아서십니까? 박정수는 비웃듯이 말했다. 행복이요? 그 행복이 제 사위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저는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사위가 광숙 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이 호텔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공주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박정수 여사의 말에 담긴 위협을 직감한다.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텔을 파신다니요? 박정수는 만족스러운 듯 공주실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제 사위는 이 호텔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낍니다. 돌아가신 제 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호텔에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못 들으셨나 보군요. 공주실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수 여사를 바라본다. 공주실은 분노와 경악에 차서 소리쳤다. 여사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협박입니다. 박정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협박이요? 저는 그저 손주들의 유산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마광숙 씨가 제 사위 곁에 있는 한 제 딸은 편히 눈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 광숙이는 동석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요. 박정수는 비웃듯이 말했다. 진심이요? 그 진심이 제 사위와 손주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주실 여사님 현명한 판단하셔서 따님을 설득해 주세요. 마광숙 씨가 제 사위 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공주실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말했다. 여사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광숙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인데. 박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착하고 순수하다고요? 제 눈에는 그저 제 사위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공주실 여사님께서도 딸을 잘 교육시키셨어야죠. 공주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여사님,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 광숙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것을 탐한 적 없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말에 공주실 여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진다. 박정수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지막이 말했다. 제 뜻은 분명히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광숙 씨가 제 사위 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박정수 여사는 공주실 여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카페를 나선다. 공주실 여사는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든 채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딸 광숙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박정수 여사의 잔인한 협박과 광숙을 향한 비난은 공주실 여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43화에서는 과연 광숙에게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그리고 이 두 어머니의 신경전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만으로 만들어본 내용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방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